너 양병기 세팅했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동양 챔피언이 되겠다는 아버지. 안 되겠네. 경기에서 지고 그 후유증으로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덕구야, 밥 먹자. 아빠, 그만하고 일어서 짐 드세요. 명란은 아버지를 모시고 언덕 위에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할머니 여기 청송마을 어디로 가요? 이곳은 달동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밀어버리면 갈 곳을 잃게 되고 보상 금액으로는 집 한 칸 얻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그건 또 뭐야? 재개발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탱크스를 타고 폼을 잡으며 일본가에 나타난 건달 필재. 전도 먹고 야, 이 새끼들아, 저리 안 가? 움직이지 마라. 그는 무대포로 마을 사람들을 밀어내려 단단히 마음먹습니다. 걔한타 쫄지 마라. 그의 진입을 가로막은 첫 장애물, 바로 일본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이죠. 영웅놀이를 하고 있었던 남매는 동심의 눈으로 필자가 악당이란 사실을 직감하죠. 아저씨 되게 좋은 사람인데 위험하니까 차까지 여기 밖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그쪽으로 좀 가 있어. 알았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필재는 이 녀석들이 귀찮습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아이들은 계속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 확 밀어버리려니까, 어? 알았지? 어디 움직이지 마. 그냥 차로 확 밀어버리려는 필재의 제스처를 저지한 또 다른 장애물. 기름값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기어이 끌고 다니는 대형 세단. 필재의 자동차는 기름이 바닥났습니다. 좀 더 세게 밀어,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배가 들렸어? 밀어버리려 했던 아이들이 도리어 필재의 차를 밀어주게 된 인연. 야, 됐어, 그만. 대치로 시작된 만남은 그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깝깝하다. 야, 시끼야, 너 뭐야? 저런 병신. 그리고 예측 불허의 강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버스보다 발이 빠르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복서 명란입니다. 그녀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면서도 동양 챔피언의 꿈을 다지며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아야 한개서 안 자랐다. 아직 멀었다. 그러면 좀만 줄까? 너네 좀 한 컵, 너도 한 컵. 물 많이 치면 죽을 낀데. 안 죽어, 이 새끼들아. 이와 아울러 또 다른 강적이 있는데 일동과 이순남매입니다. 넌 뭐야? 필재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을 쫓아낼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하서 개망나니 진짜. 이 산동네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필재는 계속 퇴짜만 당하게 되고 여기 니들만 있어 지금? 예. 보호자가 어딨어? 보호자가 뭔데 얘? 뭐긴 뭐야 이 새끼야. 니들 지켜주는 사람이지. 돌아버리겠다 진짜. 너 지금 이거 숙소라고 세팅해놓은 거야? 뭐 불편하신 거라도. 봐 니가 여기 무슨 군대야? 우리 무슨 유격 훈련 왔어? 너 그리고 화장실 가봤어? 화장실은 왜요? 폭파될까봐 라이터를 못 켜 이 새끼야. 김 부장한테 전화해갖고 저 양병기 하나 갖다 놔. 삼성이 깡패 새끼라 아주 기본이야. 뭐야 이건. 아 안 좁아요 여기 뭐. 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말로 안 되면 뭐 조져버리면 되죠. 하지만 필재의 행동은 여간 엉뚱하고 생뚱맞게 짝이 없죠. 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진짜. 아, 그 철거 예정지요? 그 단수 예정지라서 그 수돗물 공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 지역이 좀 특수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 아니 다 죽으란 얘기네? 이런. 야 거기 그 저 사무소 소장이랑 네 이름 뭐야? 너 내 누군지 알아?
KBS 9시 뉴스 기자야, 이 개새끼야. 니네 거기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카메라 들고 쫓아가려니까. 어? 그러니까 나불대지 말고 올라오라고, 이 새끼야, 지금 당장. 앞으로 1시간 안에 수돗물 안 나오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이 개새끼들 진짜. 안 된다 그러죠. 너 양병기 세팅했어? 나 50m 정도만 좀 더 갖다 줄 수 있어요? 300m 챙겨왔는데 모자라서. 여기가 1번지 달동네요. 그렇게 됐어요. KBS 9시 뉴스 기자래요. 아니 MBC네. KBS요. 이들 꼬마들은 필재의 제멋대로 행각을 되레반기며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 아저씨 진짜 대단하다. 이 동네는 인터넷 안 된다고 했는데 수돗물도 저 아저씨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됐잖아. 우와. 그 3년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2주. 네? 그럼 저 선입금 쪽으로 한 5만 원 정도 입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조 기자님이 신용불량 상태라 지금 선입금을 하셔야 또 개통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인터넷도 사용하지 말라? 아니 그걸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따져? 니네 사장을 불러와. 그러면 나는 이거 할게. 그거는 3년 약정을 하셔야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그런 게 어딨어? 기본 아닙니까? 아니 기본은 그럼 이거 과장 광고네. 그럼 과장 광고로 니네들 다 9시 뉴스에 나오면 되겠네. 내 말 맞아 틀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도 수도도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필재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었죠. 오빠야, 그러면 진짜로 토마토가 나나? 이 영화는 아역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크면서도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 억지스런 심파가 없습니다. 그저 순수로 점철된 동심이죠. 어이, 저 김치 좀 있나 집에? 라면 남는 거 있어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가요. 원래 가난 부자는 나라에서도 못하는 법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꼭 끼리끼리 만나요. 1 곱하기 1은 영원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야! 여튼 필재는 동의서의 도장을 받으러 다니기는커녕 아이들과 소꿉장난을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땅 따먹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까지 하죠. 니들은 앞으로 땅 따먹기를 잘해야 돼, 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 동신들 사이에서 필재가 슈퍼맨이란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필재가 이 동네로 온 후 기적 같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기 때문인데, 끊겼던 전기와 물이 다시 공급되고, 너 양병기 세팅했어? 동네 공용 화장실에는 양변기가 놓아지며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인터넷까지 설치됩니다. 아저씨 오고 난 이후로 수돗물도 콸콸 나오고 인터넷도 되고 애들이 아저씨 보고 슈퍼맨이라 가던데 이게. 동신들과 친해질 대로 친해져 버린 필재는 그렇게 조심을 했건만 진짜 미치겠나. 진짜 그렇게 조심을 해도. 또 슈퍼맨으로서의 정체를 들켜버렸다며 너스레를 떨게 됩니다. 실상 이는 필재의 양아치 근성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죠. 동의서에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내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뭔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살기에 불편했습니다. 깝깝하다. 자기 편하 적어버린 사적 영역에서의 땡깡이 공적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버린 것이죠. 필재는 아이들이 붙여준 히어로의 칭호가 그다지 싫지 않습니다. 마을이 공유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이 달동네의 재래를 완성하는 풍경입니다. 옛 풍경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왔지만 새롭게 들어설 풍경도 필재의 소유는 아니죠. 자신은 그저 고용된 입장일 뿐 상류사회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현실은 윗대가리 양아치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하류 인생이죠. 이 개새끼를 여기다 묻어버려, 이 새끼 진짜. 그의 처지는 달동네 주민보다야 나은 재래식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변기와 같았던 겁니다. 마을의 정체성과도 같은 재래식 공간에서 처음 마주한 선머슴 같은 여자. 아직 볼일을 보고 있는 와중에 덜컥 문을 열어버리더니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다시 문을 닫고 돌아서는 명란. 뭐라고, 뭐야 이거. 잠금 장치도 없는 배설 공간에서의 불편한 뒤척임에 벌써 한 발 늦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네. 그들의 가난한 사적 공적 공간이 철거되는 이유는 자본의 사적 공적 목적에서였죠. 얼텅, 순천 갈래?
가도 돼요? 꼴통, 너 이제 일당 얼마 받냐? 25,000원이요. 야, 사내 새끼들은 3만 원 주고 넌 2만 5천 원이야? 치사한 새끼들. 받아. 응? 저 괜찮아요. 너 임마 한잔 해야지 몸살도 안 나는 거야. 건배. 우리 여기까지 나온 김에 온천이나 하고 가자. 싫어요. 그냥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어? 됐지? 나요. 가만있어 봐. 똥이라도 좀 편하게 좀 싸자 좀.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란과 마을 사람들에겐 그런 비보호가 일상이었죠. 아, 이런 미친년을 잡아, 야! 그러니 필자가 마을에 온 목적에 비하면 화장실 문 좀 연 것이 뭔 대수랴. 그렇게 쓰러진 명란을 자기 사무실에 데려갑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무슨 깡패 새끼냐? 니가 죽였어! 야! 아, 나 진짜 미친다 나보겠네 진짜. 형님, 바깥에서 하시는 죄송합니다 형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온갖 이물질을 빼낸 명란을 잘 돌봐준 필재. 이게 도대체 사내 새끼야, 기집애 새끼야.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필재가 아주 심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웃습니다. 와, 먹고 싶나? 아니다. 걔한테 길에 떨어진 거는 주워도 된다. 쌍놈의 새끼. 지금 넣은 거 뭐야? 이건 뭐야? 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도둑질이야? 제가 아닙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 자식 이거 달동네 사는 놈 아니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따라와. 훔친 거 아닙니다. 진짜 훔친 거 아닙니다. 시끄러운 새끼야. 이 새끼들이 큰데. 와, 그런데 얘 우리 오빠가 뭐 잘못했는지. 어린 것이 겁없이 따라와 이 자식아. 이런 새끼가.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너 여기서 뭐해? 도둑질했어? 이 개새끼야, 나도 경찰서 들고 가서 깽값 받아라. 200만 원, 400만 원. 세상에서 제일 새끼가 마누라 패는 새끼랑 애들 패는 새끼야. 이만 확 그냥 흙모가지를 먹고 싶은 만큼 집어. 잔뜩 집어, 이 새끼들을 배 터지게. 니도 하나부터 떨어라. 도착한 첫날부터 맞닥뜨린 깡따고 센 여자 복서 명란을 비롯하여 옛쪽 불어의 마을 사람들로 인해 필재의 계획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언니, 뭐해? 출근! 버스 타고 가. 뛰는 게 더 빨라. 어떻게 뛰는 게 더 빠르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입니다, 이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태석과 선주의 러브스토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요? 지금 화장실 물 넣는 거잖아요. 태석은 정수기에 쓰이는 먹는 샘물을 납품하는 직원이고 선주는 다단계 회사의 외판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장실 똥물을 하루에 3잔씩 마셨단 말이에요? 선주는 이른바 잘나가는 인류 회사 여직원을 꿈꾸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죠. 무슨 말을 그렇게. 어느 날 선주가 일하는 다단계 회사에서 정수기용 생수를 납품하는 태석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웃었어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선주를 좋아하게 되고 생수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석의 반응과는 달리 선주는 그를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합니다. 다음 날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토덜대었던 선주는 자판기 가격이 내리자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저씨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해요? 저요?
진실된 사람이야. 선주는 태석에게 비싸 보이고 싶어서 자신은 산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평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다고 태석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녀는 오렌지 주스만 마신다고 역시 새침한 척을 하죠.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그딴 거라뇨? 사실 다단계 같은 거는 우리 선주 씨하고는 안 어울려요. 제가 다단계 아니라 그랬죠. 선주 씨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다 다단계고 그런. 몇 번을 말해요. 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어느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태석은 선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선주가 사는 곳이라고 한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나자고 말입니다. 선주는 태석을 만나러 허겁지겁 무산도 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가고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조깅이요. 용건이 뭐예요? 내일부터 자판기 가격을 올려야 되겠어요. 에? 도저히 마진이 안 떨어져. 근데요? 그렇다고요. 그럼 저 갈게요. 이거 신고 조깅했습니까? 슬리퍼 차림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온 선주의 모습을 보고 태석은 살짝 웃음 지으며 그가 쓰고 있던 우산을 선주에게 주고 비를 맞으며 가버립니다. 어른한텐 던지는 거 아니야. 제가 2007년도에 선주 씨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까 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선주에게 고백을 하는 태석에게 거짓으로 헤어지게 되고 정말요. 집에 오는 선주는 서럽게 울게 되죠. 이거 엄마가 사왔어? 한 남자가 와서 편지와 주스를 놓고 갔다는 말을 들은 선주. 인상은 참 좋게 생겼더구만. 편지를 읽게 되고 선주 씨, 누구나 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극장이란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문화생활 좀 합시다. 참고로 좌석은 커플석입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옆에 태석이 오게 되고 진심 어린 마음에 둘은 서로가 좋아하게 됩니다. 말하냐? 다시 필재와 명란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필재는 명란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자애가 복싱은 왜 하냐고. 아니 세계 챔피언이면 세계 챔피언이지. 쪽팔리게 동양 챔피언이 뭐냐 소심하게. 그럼 넌 철권 왜 하냐? 그의 명란은 너는 깡패짓은 왜 하냐고 묻습니다. 소주나 한잔 할래요? 사실 필재의 꿈은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필재의 고향에서는 필재가 공무원이 된 줄 알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서민들로 하여금 고향 같은 동네를 떠나도록 괴롭혀야 하는 양아치였던 거죠. 너 맞으면 뭐 흥분하냐? 너 무슨 변태냐? 맞으면 안 아파? 너 미친년을 봤나 이씨. 천하의 나쁜 놈의 시끼가 되어 피도 눈물도 없이 무대포로 마을 사람들을 밀어내려 단단히 마음을 먹었건만 이런 명란과 사사건건 엮이게 된 필재는 명란의 뒤치다꺼리 하기에 바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뭐? 그게 뭔데 그게? 아 나 이런 미친년을 봤나 진짜 이씨. 이렇게 철거를 목적으로 당도했던 곳에서 도리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행복을 느껴버린 필재. 너 타라. 참고로 21단이다.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이 소녀 복사와도 정이 드는 필재. 아니 마을 전 주민들과 정이 들어버린 양아치. 바람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아이고. 엄마, 덕구 누가 이랬어? 아저씨, 저 서인영이랑 붙게 해주세요. 명란은 복싱 전적이 형편없지만 챔피언이랑 붙게 해달라고 이관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이관장은 명란의 소원대로 챔피언과 붙게 해줍니다. 저 이번에 동양 챔피언이랑 붙어요. 야, 이 개새끼야. 소풍 왔냐?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 보낸 필재가 영 소식이 없자 필재의 윗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 주민들을 공포로 몰며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합니다. 이제부터 넌 빠져. 저 상황 안 좋아졌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니까. 좀 더 챙겨줄 테니까 빨리 뛰거라. 어? 아저씨도 이러고 싶지 않은 거 알아요. 명란은 필재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필재도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았었죠. 그러나 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달동네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강자 편에 서서 자신과 같은 입장의 약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데로. 알았어요? 넌 빠지라고 했잖아. 이런 미친년이. 덤벼. 여러 가지 한다. 여자잖아, 이 새끼야. 야, 이놈아. 또 쳐봐. 또 쳐봐, 이씨. 형님, 좀 참으세요. 야,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 어린애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이네. 나쁜 놈의 새끼들. 그 시각 명란의 집에 온 이관장과 의사. 6개월 이상은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관장은 약을 가져오는데,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명심이 들어. 명란이가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 요즘 세상에 그만한 딸 자식 보기 힘들어. 한잔하고 푹 잠들면. 먼저 하늘로 떠나달라고 울면서 말을 합니다. 효녀인 명란을 편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바람을 가르는 빠른팔. 이건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은 가만히 있자냐. 아빠, 내 주먹 진짜 빠르지? 아빠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고 싶은 명란. 명란은 아빠를 위해서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명란이 이 지랄맞은 삶을 버티는 이유이며 아빠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명란의 아버지는 약을 삼키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잘 지내라. 도와줘! 그렇게 필재는 약을 먹은 명란의 아빠를 들쳐업고서 병원을 향해 달립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후 명란이 경기가 벌어질 쯤 철거가 시작되는데, 마을로 들어선 중장비들은 마을 곳곳을 허물어뜨리게 되고, 부서지는 벽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의 얼굴에선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출발해. 그곳을 떠나려 했던 필재는 아이들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뒤로 돌아! 필재는 그 광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돌려세웁니다. 새집을 짓기 위해 헌집을 부시는 것이라며 헌집 줄게 새집다오를 큰 목소리로 복창케 합니다. 아이들은 필재를 믿고 돌아서서 서름의 겨운 울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슈퍼맨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할 리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아니, 아이들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거짓말을 달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필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었죠. 사실 새 집은 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김에 진짜 슈퍼맨이 되기로 한 필재. 그러나 그에겐 저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차피 몇 분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저항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필재는 강목을 집어들게 됩니다. 조금만 더 비겁해지면 될 일인데 어차피 그것이 이 동네로 오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가던 모습이었을 뿐인데 이 불쌍한 마을 사람들로 인해 발동한 정의는 자신의 어제와 대치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명란의 시합. 이제 마지막 10라운드입니다. 네. 챔피언 서인영 선수의 8차 방어전 경기. 포기할까? 명란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경기는 지고 맙니다. 그 시각 명란의 아버지는 명란의 경기가 끝나는 라디오를 듣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아야, 할배 먹을 걸 네가 먹으면 어쩌노? 모르겠네. 이순이와 일동은 친어머니의 집에 가게 되고 진짜 엄마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차 팔았어요? 야, 요즘에 누가 차를 타고 다니냐? 이 길 막히는데. 필재의 오토바이를 탄 명란. 아저씨. 왜? 고마워요. 그리고 너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 나한테.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남자한테 두 글자로 부르는 거 있잖아, 좋은 거. 아저씨가 뭐야? 네, 여보세요. 동양 챔피언 손명란 선수 매니저 조필재입니다. 알고 보니 필재는 명란의 매니저가 되어 있습니다. 명란은 동양 챔피언이 되어 있었고 또다시 경기를 치르는데 아, 스프리스요? 선주와 태석 그리고 선주의 어머니는 이 경기를 보러 오게 되고 스폰서 잡았다! 광고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필재. 봄이 되면 라일락이 만발해요. 근데 이 사막 같은 곳도 추억이 될까요? 그리고 명란의 독백이 이어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